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잘 지냈죠? 네, 우리 보육 실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교사들. 실습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제가 전반적인 걸 올렸더니 보육 실습 일지 쓰는 게 더 궁금하다고 실습 일지 작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게 우리가 보육 실습 일지입니다. 실습생이 꼭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육 실습 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실습생에게 우리 보육 실습 일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보육 실습 일지는 보육 실습생의 보육 실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실습 지도 교사가 보육 실습 지도를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아이들과 하루를 보냈는지를 기록한 문서를 저희가 보육 일지라고 합니다. 실습생이 써야 되는 우리가 문서는 보육 실습 일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매일매일 써야 되는 우리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 실습생이 작성한 그런 보육 실습 일지를 보고 점검하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실습생이 보육 실습 기간 6주 동안에 내가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록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평가를 통한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기록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습 일지 양식에는 맨 아래 보면 자기 평가, 실습생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육 실습생과 또 실습 지도교사의 의사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보육 실습생이 평가를 하죠. 그러면 우리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쓴 일지를 보고 선생님이 지도교사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바로 선생님 이런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건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실습생이 자기 평가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또 평가를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보육 실습 일지는 그러면 양식은 어떨까요? 네, 이거는 양성교육기관마다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보육 실습 일지는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이 작성합니다. 등원해서 아이들이 하원할 때까지 를 그냥 시간대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아이들이 이루어져 있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대 순서대로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그런 양식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놀이라든가 활동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여기는 내용 위주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상생활 놀이 활동 등으로 작성하는 그런 어떤 얘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저희가 보육 일지가 자율화되면서 현장에서 보육 일지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 실습 일지 양식도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일과 순서대로 흐름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일 보육 실습 일지를 작성한다라는 거는 바로 실습생이 하루의 일과를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것을 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습생은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육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에 어떤 매뉴얼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육 실습 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데는 날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날씨, 그다음 결제, 실습생이라든가 지도교사 원장님 결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제, 오늘의 주제와 소주제, 그다음에 목표, 오늘 아이들의 이 활동과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리고 일과 시간에 따른 보육 내용, 그리고 바로 보육 내용에 따라서 평가와 유의점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하루 일과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실습생은 자기 어떤 반성적 사고의 어떤 그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부 기록한 것을 보고 지도교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하겠죠. 점검을 해서 지도교사는 지원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육실습 일지를 그럼 작성할 때 저희가
저희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예, 보익 실습 일지를 여러분들이 성실히 기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기록해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아야 되고요. 사실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활동하고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한 내용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생략을 하거나 또는 너무 구체성이 부족한다, 너무 약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하루 일과를 또 너무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야. 자, 우리가 보면 등원, 네, 반갑게 맞이하게 이런 내용이 매일매일 6주 동안 반복되지 않도록 네, 좀 특이점 이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할 때는 일상생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교실 안에서의 실내 놀이와 교실 바깥에서 바깥 놀이를 기록을 할 때는 모든 아이들이 놀이를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실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놀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기록을 할 때는 놀이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놀이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네, 놀잇감을 지원했는지, 공간을 지원했는지, 선생님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기록을 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활동을 했다라면 그 활동을 한 그 활동명과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활동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실습생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에 실습생 평가란이 있습니다. 이 실습생 평가란은 오늘 하루 일과를 경험하면서 실습생이 내가 느낀 점이라든가 또 의문되는 사항, 그 다음에 깨달은 점, 또 배운 점, 또 실습생인 내가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할 때 내가 부족한 점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생 평가는 실습생이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가 지원하고 평가하는 거는 지도교사가 매일매일 보육 실습생을 관찰하고 또 지도한 내용이라든가 실습생이 자기 평가, 실습생 평가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사의 지원과 평가는 지도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화반이 어떻게 매일매일 일과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날짜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날씨도 적고요. 주제라든가 소주제 그리고 목표.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낄 수 있어요, 만져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오늘 함으로 인해서 감각적 자극을 반응할 수 있고 또 감각 탐색을 즐긴다 라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합니다. 등원을 해서 각자 아이들이 등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80% 이상 정도 아이들이 등원을 했을 때 그 다음 활동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통합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등원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부모를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모와 인사하는 모습을 영아에게 보여주고 또 영아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투약 위례서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가방도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양말을 벗어요 라고 해서 영아가 혼자 양말을 벗어볼 것을 선생님이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양말꽃을 잡아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시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시도하고 양말을 벗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이 땡땡이가 혼자 벗었구나 라고 격려한 뒤에 서랍장에 혼자 넣을 수 있도록 교사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 및 유의점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교사가 영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거나 또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서 영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음이라고 실습생 입장에서 적은 겁니다. 1세 영아도 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양말을 혼자 벗을 수 있음을 알았음. 네, 이런 어떤 내용에서 실습생이 보고 또 경험을 하고 느낀 점,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새로 알았던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평가 및 유의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비고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활동 및 내용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활동 계획 및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양성교육기관마다 일지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및 유의점에는 모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실습생이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는 꼭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실습생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오전 간식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오전 간식을 먹을 때, 우리가 활동 내용은 어떻게 적었냐면, 손 씻기 및 오전 간식, 그래서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손 씻기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야채죽을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즐겁게 먹어요 라고 해서 했고요. 간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등원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서로 보고, 또 간식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별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거죠.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간식을 먹고 영아가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우리 실습생은 뭐라고 적었냐면, 영아가 손을 씻을 때 비누 거품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실습생이 보고 부분에서 얘기했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을 한 겁니다. 네, 오전 실내 놀이. 네, 우리가 실내 놀이는 우리가 2년째 2019년도까지는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마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놀이, 실내 놀이, 실외 놀이. 예, 실내 놀이, 교실 안에서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 안에서 하는 실내 놀이를 밀가루 반죽 놀이, 그 다음에 둥근 고리 끼우기 놀이, 그 다음에 울퉁불퉁 종이에 끼적여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이한 거를 이렇게 지금 적은 겁니다. 어떻게 놀이했는지를 활동 내용의 과정을 적어준 겁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유의점은 우리가 실습생이 뭐라고 적었냐면요. 교사가 빨대를 주어서 빨대 꽂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라는 거, 교사가 지원한 거를 적어준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색소를 넣어서 다양한 색 밀가루 점토를 만들어주면 더욱 좋아할 것 같다, 느낀 거를 적은 거죠. 둥근 고리를 놀잇감에 끼우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들이 손목에 끼우는 것을 더 재밌어 했다라고 관찰한 거를 기록한 겁니다. 또 여러 질감의 종이 중에서 큰 벽지에 끼적이기 거리는 것을 아이가 가장 좋아하더라라는 내용을 유의점에서 적은 겁니다. 정리동동 및 우리가 기저귀 갈기,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할 때 영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정돈을 했고요. 또 정리 중에 아이들이 정리를 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선생님이 손을 잡고 장난감 집을 찾아주자라는 놀이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기록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기저귀 가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 기저귀를 만져보아요 라고 해서 기저귀 가리를 하기 전에 자신의 기저귀를 보고 또 친구들의 기저귀를 보고 친구들의 기저귀 또 만져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실습생은 뭐라고 적었냐면 영아들의 기저귀 모양이 조금씩 다름을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깥놀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적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놀이, 바깥놀이는 모래로 놀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깥놀이.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네. 지금 놀이도요. 여기서 놀이도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주로 지금 영화들이 이 놀이를 선택을 하는데 이 놀이를 지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면 되고요. 모든 놀이를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 예, 주로 아이들이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고 했던 놀이 위주로 저희가 적어 주면 됩니다. 놀이는 활동과 다르죠. 네. 활동은 선생님이 기획한 거고요. 놀이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아이들이 끝을 맺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의 놀이를 이렇게 그날 오늘 아이들이 경험했던 놀이했던 것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 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바깥 놀이도 아이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오늘은 예, 모래로 놀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논 거예요. 근데 모래 놀이터에서 노는데 영화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영화들 놀이는 아이들이 놀을 하지만 선생님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채를 준비해서 선생님이 모래를 채로 걸러줄 때 떨어지는 모래를 아이들이 만져보고 걸러진 그 부드러운 모래를 만져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리고 모래를 다른 친구들에게 뿌리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록이 되었죠. 이때 우리가 유의점에서 실습생은 교사는 모래를 채로 치는 그리고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영아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채로 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모래 만지기를 근데 싫어하는 영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래 만지기를 싫어하는 영아들에게는 또래 영아들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네, 작은 통에 담긴 모래를 주어서 만져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걸 적은 거예요. 네, 정리정돈 또 하고 또 손 씻어야 되죠. 우리가 바깥놀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바깥놀이 하고 모래놀이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모래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걸 적은 겁니다. 자,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영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반찬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나물은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양을 좀 줄여주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교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고 우리 실습생은 나물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영아들이 많아서 처음 주었던 양을 좀 덜어준 후에 조금씩 제공하였더니 아이들이 먹더라. 억지로 다 먹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낀 걸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고 난 다음엔 이를 또 닦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닦기와 기저귀 가리를 할 때 이 실습생이 이 보조교사로 참여해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손을 씻고 기저귀 가리하고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 너무나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너무 힘들죠. 예, 잠을 자기가 예, 그래서 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여기는 아마 옷을 갈아입는 예, 그런 그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림책을 봤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바로 잠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실습생은 유의점에 영아가 입 닦기, 세수하고 로션 바르기를 할 때 지원을 하였으나 혼자 하겠다는 영아가 있어서 네, 영아 스스로 로션을 바를 수 있도록 손에 로션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낮잠 준비 및 낮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내 이불을 찾아요. 그래서 영아가 옷을 갈아입고 낮잠 준비를 모두 마치면 이제 이불을 깔아주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영아 개별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땡땡이 베개는 어디 있나요? 또 이불은 어디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이름과 베개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실습생은 예, 대부분의 영아들이 자신의 베개와 이불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낮잠 깨기와 정리정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낮잠 깨면 예, 교사가 개별로 다리를 주물러 주고 기지개를 켜도록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주고 그다음에 교사가 정리 시에 자신의 베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아에게 땡땡이 베개는 어디 있나요? 선생님한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고 베개를 가져온 영아에게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도록 도와줬다.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적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실습생은 이 과정을 보고 낮잠을 자고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깨도록 하고 또 영아도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아는 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0세도, 1세도, 2세도 자기의 발달에 맞게끔 아이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생이 적은 거고요. 오후 실내 놀이는 네, 오전과 했던 실내 놀이 그거를 또 이어서 확장해서 놀이를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오후에는 오전에 끼적거리게 했던 종이를 바닥에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투명 비닐을 덮어서 주니까 영아들이 함께 작품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한 놀이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고 만족했다라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오후 간식. 오후 간식에 단호박 범벅을 먹었는데, 네, 이때 단호박 범벅을 잘 먹고 더 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손짓으로 또 말로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네요. 자, 다 마무리하고 하원미 통합보육입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교사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옷을 입고 자유롭게 놀이를 하다가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하원을 했다라고 해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하루의 일과를 매일매일 실습생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아이가 와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구나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이 일지를 보고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실습생이 평가를 써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바깥놀이에서 정리 후에 실내로 이동할 때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연결하여 진행해서 영아들이 정리와 자신이 신변 처리하는 것을 즐겁게 참여했다라는 것. 일상적인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도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을 고려해서 관심과 흥미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또 기본생활 습관 지도로 연결하는 것을 배웠다. 실습생이 배운 걸 적은 겁니다. 한 영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놀이가 진행됨으로써 안정적인 놀이 운영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실습생이 오늘 하루 일과를 보고 느낀 점, 배운 점, 또 새로 발견한 점, 또 영아들의 어떤 유아들의 어떤 특성, 또 교사와 영유아의 어떤 상호작용,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한 반성적인 자기 평가, 그 다음에 새로 알았던 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실습생 평가에는 나오잖아요. 새로 알게 된 점, 하루 일과 중에 배운 점, 그 다음에 실습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2주부터는 실습생이 이제 보육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오늘 미술 활동을 했다. 새노래 지도를 했다. 라고 했다라면 그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근데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대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평가란에 그걸 적으면 됩니다. 내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습생 평가란에 적어도 됩니다. 또 일과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교사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을 해도 괜찮고요. 또 상호작용을 했을 때 저거는 왜 저렇게 상호작용을 할까?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실습 지도교사가 오늘 선생님 아니면 내일 뭘 해주셔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시한 업무 수행을 내가 했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습생이 기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자, 지도교사 조언은 지도교사 조언은 누가 하느냐 하면 지도교사가 쓰는 겁니다. 실습 지도교사가 실습생의 보육일지 기록물을 보고 평가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실습 지도교사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남기면요.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생의 일지를 보고 또 하루를 실습생을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일의 실습생이 어떤 역할 수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보육 실습생에게 명확하게 깊이 사과하도록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실습생
평가란에 기록한 보육 실습생의 질문들이 있다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또 실습생이 만약에 어려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혼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바로 선생님이 적절하게 거기에 답을 또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실습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선생님이 해야 할 일, 실습생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습생이 잘했어요. 또 실습생이 지도교사인 나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잘해줬어요. 네, 또 오늘 실습생이 활동을 했는데 잘했어요. 예, 그럴 때는 공감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글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일지는 적습니다. 또는 우리가 실습 일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실습 일지 양식은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적었습니다. 그쵸? 등원해서 간식 먹고 놀이하고 정리정돈하고 바깥놀이하고 손 씻고 점심 먹고 입 닦고 낮잠 자고 다시 깨고 놀이하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하원하는 시간의 흐름대로 적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또 어떤 기관은 이거를 우리가 내용 범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통합보육을 하거나, 이렇게 통합보육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 그래서 일상생활 간식, 점심, 낮잠, 기저귀가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놀이. 그래서 놀이를 실내놀이, 바깥놀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양식은요, 양성교육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 양식을 가지고 실습 일지를 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위에 있는 시간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일지를 써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일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실습 일지는 우리 실습생이 실습하는 동안에 내가 경험한 보육 실습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 일지를 보면 실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실습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공식 문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 실습 지도 교사는 실습생이 실습 일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일 점검해 주시, 그쵸? 그리고 실습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충실하게 매일매일을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보육 실습생은 보육 실습생대로 또 우리가 실습 지도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아셨죠? 네, 우리 실습을 나가 보면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 일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의 일주일은 첫 주는 일지를 쓰느냐고 막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근데 그 다음날 갖다 제출했는데 다시 또 수정하라고 해서 일주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지를 쓰다 지우다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면 실습 일지를 이제 잘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실습 일지를 또 잘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육 일지를 쓸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실습을 나가는 실습 선생님들, 네. 보육일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올려준 영상 보고 그렇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실습 잘 받고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